안녕하세요. 쉽고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국민기자 김지미 변호사입니다. 여러분은 성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형에 아주 높은 관심을 갖고 있죠. 안전하게만 이루어진다면 괜찮겠지만 의료 분쟁이 적지 않은 영역입니다. 오늘은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2011년 2월, 당시 41살이던 여성이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턱뼈를 자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이 환자는 아래턱 치아와 잇몸을 지나가는 신경이 밖으로 노출됐고 또 양쪽 턱이 비대칭이 됐다. 자른 뼈 조각이 몸에 남아있는 데다 피부색이 변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성형수술을 한 전문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일단 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첫 판결은 소재기일로부터 7년이 지난 2018년 2월 1일 내려졌는데요. 재판부는 일단 신경 노출과 턱선이 울퉁불퉁한 점을 장애라고 판단하면서 손해 발생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성형수술을 한 의사가 환자 얼굴에 분포한 신경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턱을 너무 많이 잘라냈고 또 자르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추가로 의사가 수술 전에 환자에게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얘기해주지 않아서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침해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의료 과실과 설명 의무 위반, 의료소송에서는 빠지지 않는 단골 쟁점입니다. 의료 과실은 의사가 수술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의미고요. 설명 의무 위반은 의사가 반드시 수술 전에 부작용이나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피해는 몸에 남고 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마음에 남는데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런데 1심은 이렇게 의사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원고가 주장한 배상액의 절반만 지급하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책임 제한 때문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피해 발생, 가해 행위,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등 원고인 피해자가 입증할 사항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런 사항을 모두 입증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책임을 전부 떠안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에는 배상액을 좀 깎아줍니다. 이게 책임 제한이고요. 반대로 피해자의 책임, 과실상계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피해자의 잘못도 함께 원인이 돼서 손해가 발생했거나 더 커졌다면 역시 배상액을 깎아줍니다. 책임 제한은 가해자의 편에서,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편에서 일어나는 감액인 셈이죠. 이 사안에서도 책임 제한이 역시 적용됐습니다. 일단 안면 윤곽 수술. 발음도 어려운 이 수술은 얼굴에 뼈를 잘라내는 수술입니다. 얼굴은 무수히 많은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수술 도중에 신경 손상과 같은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크고 또 수술은 어떤 수술이건 그 자체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수술 중 실수했다고 전부 책임지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죠. 손해액을 일부만 인정받은 환자, 일부라도 지급해야 하는 의사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의료 과실, 또 설명 의무 위반 모두 인정하면서 좀 독특하게 성형수술에 있어서의 설명 의무가 무엇인지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성형은 어디가 아파서가 아니라 예뻐지고 싶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는 환자가 수술 후에 원하는 모습이 어떤 건지 잘 들어보고 그것이 가능할 때만 수술을 권하라는 겁니다. 또 수술을 권할 때도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그 방법으로 수술하면 얼마나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환자가 예뻐지기 위해 감수할 위험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항소하면서 청구 금액을 약 4억 5천만 원으로 증액했는데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약 500만 원을 정도를 추가해서 1,86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4월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제가 여기에 나온 통계 자료를 보니까 성형수술로 인한 피해구제 사례 건수가 2016년에는 60건, 2017년에는 75건, 그리고 2018년에는 10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 피해 사례 중에 성형수술로 인한 건수가 두 번째로 높습니다.
분쟁과 피해 구제가 많은 분야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성형으로 더 나은 내가 되겠다는 선택 자체도 존중받아야겠죠. 다만 환자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성형 여부를 결정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겠고요. 성형외과 전문의들도 반드시 수술 전에 환자의 기대치가 얼마나 충족될 수 있는지, 또 감수해야 할 위험은 무엇인지 말해줘야겠습니다.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해 안전하게 수술에 임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 유익한 법률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